자, 이번에는 함수의 연속 두 번째, 연소함수의 성질입니다. 연소함수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정리된 걸 보시면요. 그 두 함수 fg가 모두 x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 a에서 연속이다. 뭡니까? 연소함수에다 상수 곱했다고 해서 갑자기 불연속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어져 있던 거를 뭐 곱한다 갑자기 끊어지는 일 없다는 거죠. 자, A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 그 행위로 A에서 불연속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역시 연속함수다. 곱해도 마찬가지고 나눠도 마찬가지다. 즉 사칙 연산에 대해서 연속함수끼리의 연산은 다 연속함수가 그 결과로 나온다. 상수배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나눗셈에 있어서 이 나누는 그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뭐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빠지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소함수끼리 연산을 해서 그 결과도 연소함수로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항함수는 무조건 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왜냐? 그 다항함수를 말이죠. 각 항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각 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수하고 xn승하고 이제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거든.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연속인 함수면은 걔네끼리 실수배해서 더한 거니까, 더하거나 뺀 거니까 결국 이것도 전체가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함수 f하고 g가 있을 때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어느 하나에다가 이제 실수배를 하거나, 그것이 연속이라는 건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좀 어려운 거는 뭐가 있냐면 뒤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합성이 되는 경우가 조금 골 때립니다. 이거나 또는 이거죠. 이런 경우에 연속성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걸 이제 예제에서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 닫힌 구간이라는 거에 좀 주의하시고요.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 갖는다.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함수 y equal fx equal x제곱, 이건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2차 함수의 기본형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거죠. 요게 일단 구간을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경계 포함해서 딱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연속이죠, 당연히. 그러면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대값은 2에서 나오고요. 4.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원점 0,0이 최소값이죠. 꼭지점이 최소값이고, 얘가 이제 최대값이고, 그렇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함수 한번 보세요. 이 분수함수 x분의 1은 닫힌 구간 0부터 3, 4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 최대값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3분의 1이고. 이거 왜 그러냐? 이거 0에서부터 3, 4, 2로 따져보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구간이 닫힌 구간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존재하죠. 이게 지금 감소함수니까 3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옵니다. 3분의 1. 근데 최대값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발산해버리거든요. 그죠?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이 0에서의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0부터 3 사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 연속이 되면은 최대값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 요거 얘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요거와 이제 비슷한 경우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 자, 1에서부터 1에서 3까지 내가 이제 따지고 싶은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어떤 겁니까? 얘가 뭐 2, 얘가 뭐 5라고 칩시다. 가정에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요걸 안 했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구간을 말이죠. 1에서부터 3까지 닫힌 구간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닫힌 구간으로 잡으면 가장 작은 값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2에 가까운 극한값에서 딱 2라는 값은 취하지 않죠. 1에서의 맞으면 이제 이 구간을 1에서부터 3까지 닫힌 구간으로 잡으면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3이다. 1에서의 함수값은 3이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 잡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반 닫힌 구간, 이쪽을 열린 구간으로 잡아놓으면 이렇다 하더라도 뭐 이건 이제 무시되겠지만 이게 2가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 2에 가까워지는 거지 딱 2라는 건 없으니까요. 지금 2라는 그 값은 나오지가 않는 거지. 2에 무한히 가까운 값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함수값이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열린 구간에서는 여전히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좀 골 때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따져볼 수 있으면 됩니다. 따질 줄 알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한마디 한다면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실 닫힌 구간이라고 명확히 해놓은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열린 구간에서는 요게 좀 최소값, 최대값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있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열린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경우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법칙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예 한번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둘 다 뻥뻥 뚫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1에서부터 3, 4인데 열린 구간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맨 끝에 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최대 최소값은 있다는 거예요. 닫힌 구간이든 열린 구간이든 상관없이 이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죠. 맨 끝에 값들이 최대 최소가 되지 않고 중간에 나오니까 얘는 이거 열리든 닫히든 상관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면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이거 나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즉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혹은 뭐 반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그 연속이라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연속 자체가 아니지만 이렇게 연속이라 하더라도 최대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다.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예전에 이제 중간값 정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 용어는 중간값 정리, 바뀐 용어로 이제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 사이라는 건 뭐와 뭐 사이, 뭐 중간에 있는 값, 그런 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요 그림에 나와 있는 비유가 좋겠어요. 얘가 여기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쭉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지만 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야? 이쪽으로 계속 가도 얘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이 뚝 끊어져 있다, 뚝 끊어져 있고 여기서 다시 흐른다,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중간에 다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강에 발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강이 계속 흐르고 있다, 옆으로 계속 가도 강이다,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날아가지 않는 한, 사람은 못 날잖아, 날아가지 않는 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 강을 거쳐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A에서 FA라는 값을 갖고 B에서 FB라는 값을 갖는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얘가 뭐 연속 함수다 그러면은 FA와 FB 사이에 있는 요 값들 있죠. 얘를 적어도 한 번은 거치고 지나가서 이 B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강이죠, 강.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이 K 값을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잡든지 간에 걔를 한 번 이상 걸치지 않고 여기로 갈 수는 없다. 두 번, 세 번 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날라서 뛰어가가지고 이걸로 갈 수는 없다. 그러려면 이게 중간에 뚝 끊겨야 됩니다. 불연속 함수로 뚝 끊겨야 돼요. 근데 연속 함수라는 가정이 있다면 끊길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한 번은 걸치고 지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야?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좀 말이 복잡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면 그 다른 두 값 사이에 있는 그 사이 값들은 적어도 이 그래프가 한 번은 끊고 지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 C가 바로 딱 요 K 값이 되는 그런 X를 말해요. 그런 게 반드시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게 그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근을 얘기하는 데 쓰여요. 근의 존재를 얘기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이값 정리해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즉 요럴 때, 요게 이제 FA와 FB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얘기죠. FC =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A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B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그러면 이 중간에 사이값에 뭐가 있습니까? 0이라는 값이죠. 즉 X축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애들은 한 번씩은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X축 같은 경우에 지금 0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3번을 지나고 있죠. 뭐 한 번만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3번 지날 수도 있고 여러 번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를 한 번도 지나지 않고 날아갈 수는 없다. 통과해서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A와 B 사이에서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간 안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가. 그래서 근의 존재성을 증명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용도가 됩니다. 용도. 물론 꼭 이 용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확인 코너 문제가 좀 여러 개 있는데요. 그거 다 풀어보시고 좀 중요한 내용을 따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 단원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연속성 조사기라는 겁니다. 이 두 함수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f하고 g하고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요. 얘를 지금 더하거나 곱하거나 물론 뭐 빼거나 나눈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뺀 거는 뭐 이제 그 뒤에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더한 거로 생각하면 되고, 나눈 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곱한 거는 수능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자주 출제되었던 것은 그 합성 함수입니다.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그거 연속성 판단하는 거.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하지만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자, 여기 지금 f하고 g라는 두 개의 함수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뭐 불연속점도 많고, 그죠? 이상하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한번 따져보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 = 1에서의 f 플러스 g, 그러니까 두 함수의 합이죠. 두 함수를 합한 새로운 함수. 그 함수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h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뭐 아니든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h라는 함수가, 즉 두 함수의 합이 x = 1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맨 밑에 이제 함수값이 있어요. 함수값. 요건 이제 극한값을 따진 거죠. 좌극한, 우극한 해가지고 극한값을 따진 겁니다. 이건 함수값. 함수값은 x 대신 1을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딱 1일 때는 2가 나오죠. f는. g 같은 경우는 딱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h1. 얘는 h1인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1이 들어간 거. 그건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1의 좌극한 1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f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f에 넣으면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0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0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역시 3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3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역시 3 마이너스란 거죠. 근데 맨 나중에 최종 결과로서 나온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3에 가까워지는데 뭐 위에서 가까워지나 밑에서 가까워지나 맨 나중에 결과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에는 이제 이게 위에서 가까워지냐 아래에서 가까워지느냐가 민감한 차이를 만들어낼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간에 좀 따져야 되는데 맨 끝에 나온 거는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3이라고 보면 돼요. 자, 1 플러스 즉 우극한 어떻게 되죠? 얘는 F 같은 경우에는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정확하게 1이죠. 그죠? G 같은 경우는 1의 우측에서 가까워지면 정확하게 또 2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3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극한값은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일치하니까요. 그러면 뭐야 이거? 그 함수값 극한값이 같으니까 이거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 1에서 연속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하나의 화면에다가 하나의 좌표 평면에다 그려가지고 그것을 더한 함수값들을 더한 h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값 하나에서의 연속성 판단을 위해서 그래프 전체를 그린다는 건 좀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체크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엔 x 1에서 똑같은 f하고 g하고 곱해진 함수 이제 새로운 함수입니다. 뭐 얘를 이번에는 뭐 h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 h라는 함수에서 1에서의 함수값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는 더했지만 이번엔 곱했으니까 결과는 2가 되겠지. 자, 1의 좌극한 우극한 이것도 역시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단지 이거 이제 곱하는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게 나왔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하고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극한값이 없으니까요.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고 그게 함수값과 같아야 우리가 연속인데.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이나 곱 이거는 그나마 좀 따지기가 쉬워요. F하고 G가 1에서 둘 다 연속이었다면 사실은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이 뭡니까? 합한 거나 곱한 것도 연속이다.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근데 F하고 G가 1에서 지금 둘 다 불연속이죠. 그럴 때는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곱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연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해봐야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것이 합성함수에 대한 건데 자, 요번에는 x 1에서 g.f죠. 요거의 그 연속성을 조사해 봅시다. 요 함수에 요거 이제 새로운 함수예요. 뭐 우리가 이걸 h라고 생각을 하면 h라는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일단 h1을 구해 봅시다. 1을 갖다가 일단 f에다가 집어넣죠.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가 나옵니다. 그게 다시 g에 들어가죠. 그럼 g에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이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로 나오죠. 그래서 h1은 그죠? h1이죠. 이건 2라는 값이 된다. 함수값을 구한 겁니다. 극한값을 구해보자. 일단 좌극한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즉 0-죠. 0-가 일단 f에 의해서 나오고요. 그게 다시 이제 g 속에 들어가. 0-,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1-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나온 건 뭐 별 의미 없다 했으니까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좌극한은 1입니다. 우극한은 어떻나?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정확하게 1이 나옵니다. 1 플러스나 1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1이 나옵니다. 1이 나온 값이 다시 g에 들어가죠. 그러면 정확하게 딱 또 1이 나오죠. 1의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고 왼쪽에서 가까워지거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들어간 게 아닌 딱 1이 들어갔으니까 딱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온 거고 함수값하고 극한값 비교해봤더니 불일치하죠.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불일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불연속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이게 좀 바뀌었는데 g.f가 아니고 f.g의 경우를 한번 보자. f.g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번엔 지금 x 이퀄 0에서의 극한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g에 벌써 0이 먼저 들어가죠. 딱 0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2가 나옵니다. 그 2가 여기 들어가면 0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좌극한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그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가 되죠. 확인됩니까? 그 다음에 우극한 g에 0 플러스, 즉 0의 우측에서 가까워지는 요게 들어가면 2 플러스잖아요. 2 플러스. 그게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 결과가. 중간 결과가 여기 들어갑니다. 2에 가까워지는데 2 플러스니까 뭐야? 0 플러스. 그러니까 어쨌든 0 마이너스든 0 플러스든 맨 나중에 나온 결과로는 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비교해보면 이건 일치합니다. 함수값, 극한값이 일치하니까 이거는 연속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어려운 내용들을 잘 시험에 이제 안 내도록 하는 지금 분위기니까 요거 이제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뭐 많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이제 필수 예제 6문제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